반갑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이번에는 제이홉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티스토리에서 나와 있는 언변의 마술사 거기에 있는 제가 적어놨던 거를, 이게 언제 적었냐면은 제이홉 생일이 1994년 2월 18일입니다. 예, 제가 이걸 2월 18일 날 제이홉 생일날 제가 적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19년 2월 18일 날. 그래서 이때 적었던 거를 읽어드리면서 천천히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쭉 내려보면은, 자, 일단은 제이홉의 사주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해 드리자고 하면은, 목화 조토 세력이 형성되어 있다. 목, 화, 조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의 합이 잘 이루어져 있다. 인호술 합, 인해합, 병신합, 사신합, 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한다. 상관, 목생화 하고 있고, 상관, 그리고 인호술로 공합으로 상관, 식상이 나오는 거죠. 예. 위에 세 가지 특징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 사주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찢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적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모두 좋은 사주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좋은 사주들은 다들 세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당, 패, 당파 싸움, 옛날에 말하던 당과 패거리를 만들어서 성공을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조직이 움직여서 그걸 취하는 거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개 글자 중에서 세력이 같이 목표를 공략해가지고 재화를 창출해내고 성공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이홉 사주는 지금 목화 조토 세력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제이홉 사주에서 목화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거기다가 뜨거운 조토가 합세하여 그 세력에 힘을 더해줍니다. 여기서 목은 비겁이고 자기 자신, 신체, 몸 또는 동료, 형제, 파트너, 동업자 뭐 등등등을 뜻하고, 나 말고, 그러니까 후배로 뜻할 수도 있고 선배를 뜻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화는 식상으로 나에게서 배출하는 끼, 지식 등을 뜻하고, 이 둘을 합하여 동료들과 어울려 몸을 쓰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재화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목도 강하고 화도 강하니까. 예. 화는 앞에서 한번 전국사주에서 말했지만은 방송연애 뭐 이런 화려한 것을 뜻한다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상관이니까 끼니까 화려하게 있다는 얘기죠. 자, 뜨거운 술토는 여기서 식상의 창고이며 식신상관의 창고이며 재성이기도 합니다. 돈, 여자. 식상의 창고이니 끼를 가두어 놓은 창고. 이 창고에 자신의 능력이 아주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자기에게는 재성, 즉 돈이 됩니다. 식신생재가 되니까요. 식상은 재성을 도와주니까요. 예, 생해주니까. 자, 그럼 사주의 합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에 있는 술토와 올해 있는 임목은 합을 합니다. 인호술 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화식신을 공출해내는 거죠. 인오술 해서 오화를 공출해내고, 내려와서 일에 있는 해수와 일지에 있는 해수와 월에 있는 임목은 합을 합니다. 인해 합목.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술 합하고 인해 합하고 이렇게 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예. 연월 합, 월일 합으로 합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연에 있는 재성돈을 겁재가 먼저 취하고, 그리고 해수와 임목, 겁재가 합을 하면서 그 돈을 또 해수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겁재가 먼저 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기 겁재는 뭘로 봐야 됩니까? 방시혁 소속사이기도 하고 지금과 같이 팀을 이루는 방탄소년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과 패는 목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수입을 나눠 가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이 상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 이 상관이 이제 크게 작용한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한테 약간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뭐 사주가 다 잘 맞아떨어지고 다 좋을 수는 없고, 사람의 심리도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병화상관은 월에 강한 인목이 목생화를 해줘가지고 상관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술토에도 뿌리를 내리고, 술토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아주 강한데, 이 상관의 기운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은 보통 반항아, 혁명가, 노조위원장, 뭐 노조 같은 컨트롤이 힘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관은 끼라고 했으니까 작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지식과 재능을 꺼내 쓰더라도 기자면서 작가면서 아주 날카로운 글을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여기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은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예스맨들, 조선시대 때 예스맨들, 조선시대 때 예스맨들이 뭐냐면은 뭐 그냥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당연히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관아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 보면은 반항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머리에 먹물은 가득 찼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닌데,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뭘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왕하고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관직을 때려치우는 겁니다. 때려치웠는데, 뭐, 글도 쓸 수 있고 자기 표현도 할 수 있고 관직을 때려쳤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글이라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당이라도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기운이 상관의 기운이겠죠. 말이 잘 안 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또 상관의 기운의 뜻이 뭐냐면 후배는 또 잘 챙겨. 그게 뭐냐면 후학자들을 잘 거느린다 그런 거죠. 자기 밑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좀 있다. 뭐 그런 걸로 뭐 지나가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타협이 없는 것이 주 특징의 상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하게 작용하면 팀 해체나 탈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여기 보면은 상관만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에 있는 편관도 어떻게 보면 참 그 강한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편관과 신근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이 제재를 당했고 편관이 제재를 당했고 서로가 견제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 화극금 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관의 기운은 누구로 틀어집니다. 약해집니다. 나쁜 기운이 아닌 거죠. 그냥 식신의 좋은 기운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관과 컨트롤과 선배 상사의 합이 잘 되니 이 기운이 좋게 작용하여 오히려 못합니다. 후배를 잘 챙겨주고 회사와 융화가 잘 되는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합이 풀릴 때 앞에서 말한 기운이 작용을 하게 되니 2021년 28세가 그때이니 조금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가 된다고도 봅니다. 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하니까 2021년에 병신합 합이 풀린다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신축이니까 사유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유축, 민축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라고 이걸 다시 또 한번 보게 되냐면은 일단 재성이 들어갔습니다. 재성이 유금을 공출해서 또 관도 나왔고요. 그리고 상관이 병신합 해서 신금이랑 같이 또 한 번을 했고, 뭐 그냥 요렇게 적어놨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이때도 그냥 괜찮은 돈이 벌어들이네.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루어졌던 세력이 뭐냐면은 목화조토의 세력인데, 목화조토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목화화 조토, 그리고 해수 이건 뭐야 이러지만은 뭐 사이충으로 때리기지만 인해 한목으로 또 목이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신금이 상대가 안 되니까 여기서 자기 제2호백이 필요한 거는 사주가 금기운으로 흘러줘야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기운으로 흘러줘야지 자기가 먹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25세 대운 때 한번 보면 어떻게 흘러가십니까? 여기 보면은 금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때가 자기는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재성도 들어오고 관성도 뭐 관성이 직업이고 명예이기도 하니까 들어왔을 때 이때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뭐 28세 때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린다. 이 해석이 제가 전에 했던 해석이면 지금 하는 해석은 조금 달라진다. 이때 뭐 솔로 앨범 같은 걸로 보지 않아야 될까요? 저번에도 보니까 솔로 앨범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색깔을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이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을목은 간목을 타고 올라가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간목은 국가자리인 연에 있고 이를 타고 올라가야 크게 성공할 수 있으니 소속사에 있는 것이 좋고 그룹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자, 간목은 일반 아주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 덩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큰 나무에 풀이 이렇게 덩쿨이 올라가면은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은 소속사도 빵빵하고 강하지만은 을목은 그에 못지않은 높이 올라갈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간목은 을목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덩쿨이 자기를 목을 쬐듯이 쬐을 수도 있고 자기를 등을 밟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을목은 간목을 좋아합니다. 필요로 하니까. 예. 자, 올해 상가는 꽃이요. 본인은 화초와 같은 작은 나무라 화초에 꽃이 피는데 초봄에 활짝 핀 꽃이니 젊었을 때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애 피어 있든지 올해 피어 있든지 하면은 꽃이 피니까 여기가 보니까 우리가 청년, 중년으로 하면 뭐 그렇게 빨리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술토재성이 여기 있으니까 또 성공으로 또 봅니다. 왜? 안에 신정무 또 꽃이 여기 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꽃이 또 어디냐? 여기도 꽃이 있잖아. 그러면 뭐 말년까지 뭐 그냥 계속 좋다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운안이라고 하는 건데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연의 운, 월의 운, 일의 운, 말년의 시의 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1번 주 특징에서 말한 목화조토 세력이 시에 있는 신금 편관이 주공격 대상이며 신금 편관은 사화와 자합하면서 병기정 있으니까 병신합 수가 되는 거죠. 병신합이 되는 거죠. 사화와 자합하며 재정당하고 오래 있는 병화에게 병신합 해서 당연히 깔끔하게 제거를 당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순한 사주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신금의 뜻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편관인이 직업이고 선배이고 나보다 연장자이며 나보다 높은 사람 그를 통해서 재화를 창출하고 또한 신금의 물상은 미국이니 미국에서 성공 또한 쉽고 병화의 물상은 일본이니 일본에서 성공 또한 쉽다. 방시혁, 정국 이 두 분에게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방시혁은 제가 유튜브를 만들지 않았고 티스토리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국은 방금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국에서도 봤지만은 여기 편관이 전국 사주에도 여기 똑같은 위치에 그 개사 이렇게 해서 편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 또한 전국과 뜻이 조금 비슷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애기하고는 같이 살기 어렵다. 전국에서 표현했던 방법하고 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바빠갖고 바빠서 자식을 돌볼 시간도 없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 일이 너무 잘 되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보통. 자, 25세 대우는 갑기합하면서 겁재와 합을 묶으며 본인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 대상 금이 없어서 안 좋은 것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사화는 언제나 사유축으로 금을 만들어내고 새우는 금수가 가득 들어오는 것으로 이어지니 32세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갑기합 했죠. 갑기합. 겁재가 기토와 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합한 재성은 내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내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거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하지만은 중요한 건 갑기합의에서 이 겁재가 돈을 가졌지만은 다시 인호술 되고 다시 인회합되고 자기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주의 구조가 좋으니까 이렇게 합을 해도 돈이 자기한테 오고 저렇게 합을 해도 자기한테 돈이 오는 겁니다. 또 사화는 여기 또 상관 또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화는 사술, 예, 사화는 술토 안에 또 들어가서 이 끼를 또 요한으로 또 보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운이 바뀌는 35세 대운, 35세 대운을 보게 되면 요거 하나만 더 설명하자면은 그냥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겁재가 재물을 탈환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하고 같은 당이고 다 패거리기 때문에 이의제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오랑캐를 잡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 쓰지 않아서 돈 들어온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대운이 바뀌는 35세 대운부터 경우, 예, 쭉 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도 성공했지만 이때부터 본인의 능력이 더더욱 재성을 끌어들이는 작용으로 가는 거니 본 사주도 대운도 잘 타고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을목일주지 않습니까? 자, 35세 대운에서 을경합을 합니다. 이 경금이 허투에서 들어오니까 허투에서 들어온 경금이죠. 예, 그래서 을경합을 하고 취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병이 경을 때리고 갑이 경을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화도 당연히 경을 때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미 토생금 아니냐? 아닙니다. 조토는 불능생금입니다. 예, 여기가 축토라든지 그 진토였으면은 토생금이겠죠. 예, 근데 아닙니다. 그리고 안에는 정을기 비겁고라서 목이 안에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들어왔다. 병신합이 되지 않습니까? 병신합을 해서 제한다. 자, 임신운에서 신금이 들어왔죠. 사신합, 이신충.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신합 많이 들어봤죠? 앞에서 아주 효율이 높다고. 예. 그리고 또 유금, 뭐 유술천, 사유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금이 들어오는 게 자기에게는 재화를 창출해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럼 뭐 트로트라도 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가수들이 나중에 제작자로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멤버들을 전부 다 봤을 때 각자 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지만은 이상하게 보면은 그 제이홉이 추는 춤은 그냥 춤이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예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춤 동작이라든지 뭐라든지 끼라든지 이런 게 보통이 아니죠. 그냥 일반 멤버들보다도 가끔 그냥 압도하는 실력들을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러면 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후배를 키우면서 그렇게 댄스 머신 같은 애들을 좀 많이 키워내서 이 겁재가 또 한 번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EJ로 작용하는 거죠. 뭐 자기가 소속사니까 이번에는 또 소속사에 있는 인원들이 후배들이 자기 키우는 새끼들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가 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이홉은 말년의 운까지 조금 잘 풀려간다 라고 제가 해석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이홉 사주였습니다. 언변을 마스사 금춘춘입니다. 감사합니다.